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주연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에 집중하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신 스틸러로 불리는 명품 조연들 덕분에 주연은 빛이 나고 작품이 인상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배우 이병준 씨도 그렇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성악과 같은 중후한 목소리로 진중함과 코믹스러운 연기를 넘나들며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분인데요. 이번에 데뷔 39년 만에 인생 첫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영화 카인의 도시에서 인생 첫 주연을 맡은 배우 이병준 씨와 송창수 감독을 만나서 캐스팅에 얽힌 비화와 영화 얘기 나눠보죠. 네, 정말 개성 있는 연기로 명품 조연을 정말 하고 계시는 분이죠. 배우 이병준 씨. 그리고 이분을 드디어 주연으로 캐스팅하신 영화, 네, 카인의 도시의 송창수 감독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인의 도시 송창수 감독입니다. 예. 아니, 지금 목소리만 듣고 이병준 씨, 제가 그 드라마에서 뵀을 때는 톤이 좀 더 높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굵직한 베이스시네요. 캐릭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캐릭터에 맞게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제가 너무 반가워서. 네. 왜냐면은요, 제가 애 키울 때 그 어린이 프로에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셨어요. 그 번쩍맨, 번쩍맨. 맞습니다. 번개맨의 그 상대역으로 나온 번쩍맨이라고. 악당이었죠. 그렇죠. 빨간 옷에서 선구자죠. 제가 야. 거기가 첫 나올 때 멘트도 있습니다. 네. 번쩍맨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 교육방송에 모여라 딩동댕이라는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공개 방송도 하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번쩍맨으로 보다가 그 조금 지나서 다 여기저기 드라마에 활약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반가웠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네. 사실 그 오늘 이 감독님하고 이병준 배우님하고 모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이제 곧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카인의 도시. 예. 우리 이병준 씨의 첫 주연 영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주연 영화고. 네. 그래서 많은 설레임도 가지고 있고 많은 떨림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송창수 감독님은 이병준 씨를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그 10년 전에 같이 작업을 처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저는 현장에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죠. 놀란 이유가 캐릭터에서 봤던 이미지와는 실제로 뵈니까 정반대였어요. 너무 진지하시고 중후하시고 그 젠틀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때 마음먹은 게 이런 모습으로 한번 꼭 같이 작업을 해야겠다. 예. 그런 결심을 했고 이제 10년 만에 이번 영화에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 그 이병준 씨가 맡았던 역할들이 좀 센 역할들 굉장하죠. 약간. 제가 맡은 이 에너자이저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밝고 예. 명랑하고 쾌활하고 예.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즐거움의 그런 산물이었는데 네. 우리 감독님을 만나 뵙고 제가 아마 휠체어 타고 나갔죠. 그렇죠. 어떤 작품이었어요? 그게 오픈은 안 됐을 거예요. 아, 개봉이 안 됐군요. 예, 드라마였습니다. 아, 드라마. 예. OTT용 드라마였고요. 그렇군요. 아, 그때 10년 전의 인연으로.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첫 주연으로 캐스팅하셨는데 이 영화가 이제 카인의 도시라는 네, 영화입니다. 이 개봉을 앞두고 이병준 씨가 손편지를 50통을 쓰셔가지고 담당 기자들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 네. 그리고 광고 비용, 홍보 비용만 한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기존의 영화에 썼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홍보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연예부 기자보다는 우리가 정치부 그쪽 사회부 쪽이었죠. 그분한테 보냈던 이유도 네. 이게 이슈가 될 만하고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슈가 대단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손편지가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결국 마음이 전해지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요 손편지 내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합니다. 예, 이병주 씨 이게 편지 원래 자주 쓰세요? 편지도 가끔씩 씁니다. 편지도 쓰고 저희 딸한테도 편지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음악 좀 깔아드릴 테니까 어떤 편지를 쓰셨는지 어떻게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예, 잠깐 들어볼게요. 스무 살 젊었던 시절 마냥 좋아서 올랐던 연극무대. 그리고 1995년 영원한 제국의 단역으로 시작한 영화배우 생활 솔직히 그 시절은 잘 몰랐습니다. 진정 연기가 무엇이며 배우 생활이란 것이 어떠하리란 것을 그렇게 걷기 시작한 배우라는 직업. 감사하게도 지금껏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동안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제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고마우신 분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입니다. 60반지가 한 바퀴 돌아 지금 나이가 이르러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작업했습니다. 예. 저희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찡한데요. 찡합니다. 아니 감독님, 네. 이 편지 보고 어떠셨어요? 감독님으로서도 마음이 정말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네. 아주 깊은 공감이 되었죠. 그리고 네. 저도 같이 작업을 했지만 너무 멋지다. 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저 같은 경우도 많은 힘을 얻었죠. 네네. 주변에서도 그런 문자가 많이 왔어요.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 관계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었는데 네네. 그분들한테도 그 진심이 전해졌다는 게 너무 좋았고 사실 처음에는 이걸 할 때 이렇게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진짜 이거 홍보비 한 푼 안 드는 우표값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메일을 보내니까 그것도 안 드네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하고 나서 댓글들을 봤어요. 네네. 댓글들이 한 800개 이상이 응원의 메시지들이 다 왔기 때문에 예. 정말 잘 선택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영화만 성공을 하면. 아니 근데 배우가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진짜. 이 감독님께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제목이 이제 카인의 도시인데 예.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카인, 그렇죠. 카인과 아벨. 아벨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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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인입니다. 이 카인을 소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네. 그래서 카인의 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이 퍼즐 같은 구성인데 맨 마지막에 사실은 저희 가장 강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 던지는 질문 자체가 그겁니다. 제가 의도했던 거는 당신은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당신 자체는 카인인가 아니면 아벨인가? 그 카인이고 카인이 상징하는 바는 어떤 우리 현대인의 욕망, 강한 욕망, 네. 그리고 왜곡된 욕망을 이제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 카인만큼 되는 좋은 인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죠. 그 이병준 씨가 카인을 상징하시나요? 카인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아주 인자한 아빠를 상징할 수도 있고 남편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적인 앞뒤가 있군요. 예, 동전의 양면 같은. 네. 근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감독님. 예. 이게 오래 전이었는데 우리 아마 기억에 많이 남으실 때 그 만두파동. 만두파동이라고 오래 전에 있었죠. 예, 예. 그 사건을 모티브로 했죠. 거기서도 실제로 오보였고 가짜 뉴스였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 뒤에 그 뉴스가 오보였다는 게 밝혀졌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은 상상을 더 덧댄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그 남아 있는 가족들이며 네. 그 영향으로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데서 이제 상상을 보통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군요. 피해자는 있는데 이제 가해자는 사라져버린 그렇죠. 상황이 된 예, 거죠. 예, 예.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예, 망가졌는데 그런 지점이 이제 영화가 담당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이병준 씨는 이 카인의 도시 시나리오를 받고 어떠셨는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주연 제의를 다 네네. 받으셨잖아요. 일단은 사실은 제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할 자체가 사실은 멋진 기자의 역할이었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기자 이외에 그 오보를 통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아들을 살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나쁜 길로 빠질 수 없는 카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내 캐릭터하고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근데 배우들은 누구나 가장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게 한번 캐릭터 속에서 악역을 맡아보는 걸 모든 아마 배우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우리 감독님께서 제의를 해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게 이거는 내가 못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어떤 네. 일, 그게 아마 카인과 같은 욕심이겠죠. 욕심을 부렸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그 빛과 어둠의 양극단을 완전한 극단을 오가야 하는 캐릭터인데 네, 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제가 배우분들한테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주문을 했죠. 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쌓아온 연기적인 어떤 자산이나 관습, 스타일을 모두 버리십시오. 사실 이병준 씨는 너무 재주가 많으셔서요. 제 기억에는 좀 코믹한 역할도 엄청 잘 소화를 하시고 그렇죠.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지 않으세요? 그 제가 1985년도 네. 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이 무용극입니다. 현대무용. 처음에 네. 데뷔하신 현대무용입니다. 그게 현대무용. 서울국제무용제에서 현대무용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오. 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단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음악은 함께 동반되어서 가는 것이고 연기는 저희 전공이니까 기본으로 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배우는 삼박자를 고루 갖춰야 된다라고 배우라면 저는 네.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연습해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떤 선한 면과 악한 면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명암을 보여줘야 된다는 네.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촬영을 떠나서 리허설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많이. 근데 저희들은 한 3주 이상을 카메라 그렇죠. 리허설을 리허설 직접 많이 했습니다. 했죠. 직접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영화는 원래 리허설을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고 이러진 보통 그렇진 않죠.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 근데 현장에서 이제 직접 하는 건데 저희들은 한 3주 전부터 와서 카메라 감독님하고 다 모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장소에서의 움직임, 동선 그리고 모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호흡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면화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저희 이번 영화에서는 모든 게 그 이병준 선배님이 맡았던 강현수 기자라는 캐릭터 안에 모든 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캐릭터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어떤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도 리허설 많이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죠. 감독님이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이군요. 치밀한 분이시고. 좋은 데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네. 저도 요번 작품이 저도 이제 쭉 많은 작품을 했는데 요번 캐릭터는 진짜 저한테도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캐릭터 중에는 어떻게 보면 조커? 한국판 조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극단적인 변화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병준 씨가 그 기자님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주인공이 그 강현수 오보를 기자가. 날린 네. 기자시군요. 맞습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네. 그 기자네요. 네. 잘못하셨네요. 네. 많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영화는 또 그냥 그 스토리를 쫓아가지는 않고요. 네네. 그 아들의 사건이 같이 발생하는데 아들 실종 사건. 이제 그 사건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두 사건을 같이 가면서 근데 결국 그 사건이 마지막에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의 사건이고 그때까지도 이 강현수 기자한테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선택을 던지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 카인인가? 아벨인가? 맞습니다.
뭔가 약간 느낌이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이제 스포가 스포가 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네요.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 그 사건이 결국은 어떤 본인하고 직결돼 있는. 예. 네. 저는 거기서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왜 이 친구가 한번 뒤돌아보지 않았을까? 한 번만 뒤돌아봤다면 훨씬 더 되새김질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죠.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네. 아쉬움이 그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얼핏 이 단어가 원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그 저희들은 요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보면 계속 매일매일 원죄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주고자 하는 면이 있죠. 네. 우리 카인의 도시라는 영화 어떤 오보를 배경으로도 하지만은 또 학교를 또 배경으로도 예.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명문 대학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네. 분들도 그렇죠. 계시던데 예. 그 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 폭력이라든가 뭐 성적 뭐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영화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취재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게 제 경험도 있고요. 네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너무 괴로운 경험이 많았고 아니 S대 나오셨다면서 괴로울 일이 있으셨을까요? 중학교 때부터 네, 특별반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 추억이 없죠. 추억이 없고 그 경쟁과 친구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잘하는 사람들도 그게 있군요. 그래서 어려움이. 제가 작가님 통해서 시나리오 보기 전에 그 짧은 트리트먼트를 받았는데 그걸 보자마자 아 이건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또 특히나 요즘 학원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때 학원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심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근데 이제 자식들의 문제는 기성세대인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부모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책임이란 걸. 근데 그래서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고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고3 특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 어떤 문제들이 퍼져 있더라고요. 학원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제 의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네. 이런 반이 있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각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지 그게 네. 그 자체가 카인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더 이상 곪기 전에 이제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영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네.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셨나 봐요.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데 네. 어떤 우리 양육 방식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네. 된다. 저는 이 영화가 하나의 어떤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세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예. 자기의 어떤 욕망,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보고 좀 멈춰야 되는데 뒤돌아봐야 되는데 네, 네. 누구도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달리기만 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영화가 했으면 하죠. 예. 여기서 이 영화에서 이병준 씨는 그 기자이자 또 이제 아버지로 네네. 나오시잖아요. 네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나의 어떤 양육 방식,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왔던가에 대해서 한번 또 돌아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저에게는 딸애가 한 명 있는데 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 되기만 바라는 거지 그 이상의 얘기들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니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걷는다는 근데 거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 길을 따라서 걸었을 때는 아버지의 도움도 조금씩 받기도 하고 예. 뭔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전에 저랑 작품한 게 있어요. 같이 하신 작품도 예전에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고2 때 네. 작품을 했었는데 어떤 작품이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오마이갓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마이갓이라고 찾아보면 나오는데 거기가 네. 그때가 아마 이은경 씨가 제 와이프로 나왔을 때고 네. 첫째 와이프가 박중금 씨였고 아 와이프가 세 여럿인가요? 번째 와이프가 송채환 씨였고 그 2에서 이제 제 딸로 나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네. 그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에도 본인 이름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다 내렸어요. 네. 저랑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사고방식이 있고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제가 도움을 일절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나 아버지의 어떤 후광이나 도움 네, 절대 네, 네. 받지 않겠다. 참 안 좋은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 존경을 해줘, 존중을 해줍니다. 네, 그분, 네. 바람직한 저는 네. 아버지의 태도라고 생각을 저한테도 합니다. 따님에 대해서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제가 여쭤봤죠. 그러네요. 네. 사실은 이렇게 조금 소개도 해주고, 그렇죠. 예, 그럼 쉽게 조금 큰일 납니다. 갈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얘기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뭐 따로 오디션 보고 본인 뭐 스스로가 다니고 다 있습니다. 다니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네네. 거군요. 예. 근데 아빠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관단체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네. 조금 사회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이 친구는 네. 맨땅에 헤딩이죠. 아. 그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거고 네, 그거 네. 자체도 존중을 해줍니다. 저는. 우리 따님도 아마 또 이쪽에서 또 어떤 큰 그런 영향을 미칠 배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음 자세가. 예,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단한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병준 씨가 굉장히 노력파 배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대본 네. 보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 자다가서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할 분량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잡니다. 외우고 자는데 어느 순간 하나가 막히게 되면 다시 불을 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잠을 못 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7시 일어나서 그냥 출근할 때도 있고 촬영장 나갈 때도 있고. 그럼 밤을 꼬박 네네. 세우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기는 사실 재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재능이 중요합니까? 노력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노력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에도 고등학교 때 별을 보면서 누군 적도 있고. 잘생기셨는데요. 그냥 그게 이제 상상연이라고 하고 스스로가 예.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많은 그런 대입 관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 감독으로서 우리 네. 이런 이병준 씨의 노력이 보이시나요? 촬영 현장에서? 그렇죠. 제가 놀랐던 게 네. 시나리오를 전달 드리고 좀 이따가 이제 첫 미팅을 했어요, 저하고. 네. 첫 미팅을 했는데 몸무게를 거의 7kg을 뺏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뒤에 뵙던 분이 아닌데, 근데 그걸 봤을 때 우와 놀랐죠. 근데 그게 7kg을 단시간에 뺀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그 마인드나 노력이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죠. 그러네요. 네. 진짜. 이 어떻습니까? 그 영화랑 드라마는 어떤 촬영 현장이나 기법 같은 게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이병준 씨. 많이 차이가 나죠.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영화가 하루에 3씬을 찍으면 네. 드라마는 10씬에서 일반적으로 일일 드라마는 한 30씬에서 40씬을 찍습니다. 네. 그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다면 한 3씬을 찍을 때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찍느냐에 대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네. 배우들은 영화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그런 캐릭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해나갈 때 네. 이왕이면 디스커션을 통해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또 다 허락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영화라는 부분은 그런 매력이 있고 드라마의 또 반전은 시청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보기 싫은 얼굴도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늘 고맙게 커피 한 잔도 밖에서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가끔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또 배우분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그 영화는 2시간 안에 모든 메시지와 감정을 전달해야 되고 드라마는 그렇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허설을 많이 한 게 한 씬 한 카트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죠.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러네요. 한파였어, 한파. 네, 맞아요. 추울 때 찍으셨군요. 작년 겨울에 찍으셨나요? 재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에 찍으셨군요. 예. 우리 이병준 씨 카인의 도시에서 이병준 씨가 좀 꼽을 수 있는 명대사, 명장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배우이고 기자이기 이전에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사가 나오죠. 내 아들은 건들지 마. 네.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조금 더 하기 위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네.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많이 등장하는 말이지만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아들은 건들지 마. 그 카스 사실 이제 워낙 저도 좋아가지고 예고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클로즈업 된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예. 우리 감독님 입장에서 우리 송창수 감독님 영화 카인의 도시의 관전 포인트랄까요? 우리 관객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영화는 이제 가짜 뉴스 그리고 젊은 세대의 학원 문제 등을 다루는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선택을 던지죠. 그 네. 선택이 과연 당신이라면 카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네.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관객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선택의 그렇죠. 이 과제를 주시는군요. 그게 이 영화의 저는 네. 연출자로서 굉장히 큰 매력이었습니다. 네. 생각할 게 많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화 카인의 도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우리 송창수 감독님하고 이병준 씨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병준 씨도 개성 있는 연기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내일 하루 좀 더 모시고 개인적인 궁금증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내일 하루 더 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송창수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카인의 도시의 송창수 감독 그리고 배우 이병준 씨였습니다.